반갑습니다. 전정준 TV의 전정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입니다. 2021년 신년 특집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파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조크를 하면요,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썰렁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신년 특집 방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계속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신년 특집 미국 그리고 이민이란 제목 하에 오늘 첫 시간에는 바이든 시대의 미국 이민 정책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분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슈는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그 이유는 현재 미국 거주 한국인이 약 300만, 그리고 불체 신분 이민 서류 미비자가 20에서 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든 시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그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의 폐지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후 100일 안에 이민개혁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선서 후 6개월 안에 사면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중남미 사람들의 새로운 유입과 그 사면 신청에 필요한 재정 확보 등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든 시대에 변화가 있을 5가지 이민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체자 사면, 구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은 평균적으로 10년 주기로 불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민 서류 미비자를 뜻합니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의 대사면으로 300만 명이 구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이 245I 조항이라는 것으로 또한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다시 클린턴 대통령이 245I 조항을 연장한 소위 라이프 액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불체자를 구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서류 미비자, 즉 불체자를 구제한 이 두 대통령, 레이건과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 미국에서 경제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이는 이민은 곧 경제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2001년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후 245I 조항을 4개월 더 연장해서 2001년 8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됐는데 2001년 9월 11일 아시죠?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그 245I 조항 연장된 것이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이민 냉각기, 즉 이민 억제 시대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과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민개혁안이 상정되었으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나 상원에서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민개혁안이 막히면서 미국 경제는 계속 하얀 길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제 9월 11일 테러 이후 20년 만에 이민개혁안 구제안이 통과될 황금의 기회가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더 악화된 이 경제를 살리는 활력소가 바로 이 이민개혁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고로 이민개방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 그리고 대통령을 장악했으니 이민개혁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역사는 정치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바이든 시대의 사면은 이전에 발표됐던 모델을
수정, 보완하는 선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2013년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나 공화당 하원에서 좌절되었던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언급했듯이 전에 그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13년 동안 영주권 신분이었다가 1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든 개혁안은 8년 동안 영주권 상태를 부여하고 8년 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카, 즉 청소년 추방 유예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또한 TPS, 임시 체류자들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이건 시대 때 사면안은 어떠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사면은 5년 동안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한 사실을 증명하고 범죄 기록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이 새로운 사면안도 이 불법 체류한 날짜를 조정하여 지금부터 미국행을 택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 사면안은 앞으로 약 1,100만 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클린턴 대통령의 그 245I 조항은 사면과 차이가 있는데, 사면은 일정 기간 동안 불법 체류한 사실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받았지만 245I 조항이라는 것은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의 패티션 절차를 모두 끝내고 마지막 단계인 I-485, 즉 영주권 인터뷰 서류 접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245I 조항이 없으면 미국 내에서 신분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 대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되기 때문에 미국에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했던 사람들은 영주권 수속 패티션이 다 끝났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벌금 1,000불을 내면은 미국 내에서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45I 조항이 실시가 됐을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이든의 새로운 사면이 통과되면은 한인들의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미주 동포 사회의 한인 경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사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하는 등 한인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안이 통과된 상태가 아니지만 지금부터 미국 입국 시 여권이나 체류 허가증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내에 계속 체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예를 들면 아이들의 학교 기록, 그 다음에 병원, 보험,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세금 보고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은 소급해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기회가 되시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소위 오바마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했을 때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지금처럼 연방 상원과 하원 그리고 대통령이 전부 민주당으로 장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안을 그 기간 안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민개혁안이 얼어붙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바마의 실수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시작은 그런 오바마의 실수를 교훈 삼아 이민개혁의 이 황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추방을 제일 많이 한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Deporter in Chief, 즉 추방의 통수권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많이 추방한 대통령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이번 대선 선거에서도 기자들이 바이든 후보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을 제일 많이 시켰는데 당신은 그때 뭐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서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혁안은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민 및 비자 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 문이 닫혔다, 이민이 끊겼다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이민이나 비자 신청을 아예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행정명령이나 이민정책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민법은 그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단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서류 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서류 양식을 복잡하게 하여 거부율을 높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 및 비자 접수는 계속되었고 서류 진행이 되었으나 서류 심사 지연 등으로 간접적으로 이민을 막았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11 테러 전에 H-1B, 즉 단기 전문직 비자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 놀랍게도 19만 5천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9.11 테러 이후에 거의 50% 이상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H-1B가 6만 비자에다가 대학원 2만 5천 합쳐서 8만 5천 비자밖에 안 됩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단기 취업 비자도 숫자가 50% 미만 삭감이 됐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H-1B 쿼타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바이든 시대 때는 친이민 정책으로 이민 및 비자 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 이민국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이민국 서류 진행의 지연입니다. 이 지연의 이유 중 하나는 재정 부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그 재정을 아이스, 즉 이민세관 단속국에 옮겨서 그것을 강화하는 바람에 체포, 단속, 구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주권 갱신할 때 3달이면 되던 것이 이제는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면은 6개월 전후에서 인터뷰하고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제는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시대 때는 그 아이스의 그 재정을 이민국으로 전환하여 취업과 가족 이민의 서류 진행 속도를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방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20년 10월에 이민국 수수료 대폭 인상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이민국 수수료 인상이 보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이민국 수수료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민국 서류의 간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국 양식을 길고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달에 미시민권 예상 문제가 100문제였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128문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10문제 중에서 6개만 맞으면 합격이 됐는데 이제는 20문제에서 12문제를 맞춰야 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민권을 억제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I-944라는 양식으로 공공부조 혜택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확인하는 절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8페이지라는 복잡한 서류 양식을 제출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이든 시대 때는 시민권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이민 수속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대사관 업무가 재개될 것입니다. 퇴임 전 그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특정 가족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 발급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든 시대에는 이런 대부분의 그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취소 내지는 수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 출범을 앞두고 2021년 미국의 이민 정책의 방향에 대해 함께 진단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이든 시대는 이민 억제주의에서 이민 개방주의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 신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수민족인 우리 한인들이 이민법상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은 경제다. 이민개혁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